안녕하세요. 이제식 국어학원입니다. 이번 석천중 기말고사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학기 1학년, 2학년 석천중 기말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통해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말고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전 학년 모두 어려웠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의 깊이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가 큰 시험이었고요. 단순히 혼란을 유발하거나 단어 한두 개를 바꿔서 함정에 빠뜨리는 전형적인 내신 문항이 아니었습니다. 잘 설계되어서 종합적으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학습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항 중에 탑3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문항이었는데요. 듣기와 말하기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토의와 관련해서 토의에서 도출된 대안을 작문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 토의 내용에 맞게 내용 구성 방향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법이었습니다. 6번 문항이었는데요. 문장 구성 요소를 단위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였습니다. 어절, 단어, 형태소, 각 다른 층위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기, 쓰기 영역에서 출제된 16번 문항이었습니다. 설명 방법, 즉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여 동일한 방식의 예를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글의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번, 6번, 16번 문항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번 문항은 1단원 문제를 해결하는 토의에서 출제된 문항이었고요. 토의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지문을 우리 친구들이 읽고 난 다음에 토의에 참여했던 한 명이었던 영석이가 토의를 마친 뒤 대안 실행을 위해 작성한 글쓰기 계획이다라고 하는 가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석이가 대안 실행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 작성한 글쓰기의 계획과 토의의 내용이 서로 적절한지 지문을 통한 추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리을을 보면요. 안내 상황 실천 시 기대되는 효과 제시라고 하는 것을 대안 실행을 위해서 작성한 글쓰기 계획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구성해야겠다라고 방향성을 잡았는데 리을의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의 이동이 편리해짐으로써 얻어지는 학업적인 성취의 향상을 제시하여 라고 했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본다면 기대되는 효과 제시라고 하는 리을의 내용과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내 이동 지원제도 참여를 유도해야겠어 라고 한 내용은 리을에 적합하지 않고 그 뒤에 이어지는 미음, 실천 촉구라고 하는 부분에 보다 더 부합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역과 니은 두 문장이 있었고요. 보기를 보니까 어절 개수, 단어 개수, 실질 형태소 개수를 우리 친구들이 분석해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먼저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띄어쓰기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의 단위로 본다면 동생은 나에게 꽃병을 주었다. 어머니는 찌개를 맵게 만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어절 개수로 본다면 기역과 니은 모두 다 4개로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단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로 살펴보면 동생은 나에게 꽃병을 주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어의 개수로 살펴본다면 기억의 경우에는 총 7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도 살펴보겠습니다. 니은은 어머니는 찌개를 맵게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죠. 단어의 개수로 본다면 니은은 6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개수가 더 많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형태소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단어보다 더 세분화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태소를 우리가 쪼갤 때는 먼저 단어를 쪼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형태소로 쪼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단어로 먼저 우리가 쪼갰을 때 아까 우리가
요렇게 쪼개었습니다. 그러면 형태소는 단어보다 더 최소의 의미 단위를 말하는데 더 쪼갤 수 있는 거 살펴보면 꽃과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었다, 용어는 우리가 활용의 기본형을 생각해 보면 주다입니다. 그러면 어간, 주, 다는 어말 어미, 가운데 있는 엇은 선어말 어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형태소로 쪼개었을 때 기억은 총 10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단어로 본다면은 어머니는 찌개를 맵게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 쪼개지는 거 살펴보니까 먼저 맵게라고 하는 것은 뒤에 오는 만들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원래 맵게의 기본형은 뭐죠? 맵다입니다. 이 맵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뒤에 오는 만들었다를 수식하기 위한 부사형 전성어미와 만났네요. 그래서 맵과 게로 나누어야 하고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형은 만들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까지가 어간이고요. 다가 어말어미, 엇은 선어말어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을 우리가 형태소로 나누어 본다면은 총 9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형태소의 개수로 본다면 기억이 니은보다 1개가 더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만 찾아본다면 기억에서는 명사인 동생 그리고 대명사인다. 그 다음에 꽃, 병,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인 주까지가 실질 형태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5개고요. 니은의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그리고 찌개, 맵 어간, 만들 어간 총 몇 개인가요? 4개입니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의 개수도 기억이 니은보다 1개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살펴보면 기억에서 기억과 니은의 어절 개수는 동일하고요. 기억보다 니은의 단어 개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실질 형태소의 개수는 동일하지 않았고요. 니은보다 기억의 형태소의 개수가 더 많아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16번 문제는 2단원 요약하며 읽기에서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기억과 동일한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16번 문제의 경우에는 기억은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억에서는 이것은 문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야 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과서의 지문만 단순하게 암기하고 설명 방법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의 내용들이 낯선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퍽 당황스러운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일한 문제 제기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와 해결, 자, 대안이라고 하는 전개 방식, 유사한 것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청소년 카페인 섭취의 문제를 제시하고요. 여러 질병 부작용, 성장에 방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의 경우에는 1번에서는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법과 사법의 개념적인 측면을 내용 전개 방식에서 활용을 했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남극과 북극 중에 어디가 더 추울까라고 하면서 대조의 설명 방식을,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탈춤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에는 꿀벌이 왜 사라지는지에 대한 원인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게 죽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내용 전개 방식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맥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중1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로 살펴본 석천중 2번 시험에서 요구했던 핵심 평가 역량은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단순하게 암기하거나 기계적으로만 학습한 친구들에게는 어려웠던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과서의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적용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추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법 개념을 파편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었다.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겉핥기식으로 학습한 친구들에게는 이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고 그동안의 석천중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내신 시험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교과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시험이었다. 그리고 이에 맞는 학습 역량을 길러야 한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석천중 2학년 최다오답 탑3로 살펴본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번 문제는 문법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세종어제서문의 원문이 보기로 제시가 되어서 밑줄 친 글자들의 종류, 제자 원리 등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찾아내는 문항이었습니다. 논수령 1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문법 영역이었습니다. 제시되는 말의 올바른 발음을 적고 발음될 때 적용되는 모든 표준 발음법 규칙을 보기에서 찾아 써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논수령 2번은 문학 영역이었는데요. 교과서 작품의 주제와 외부 작품의 주제를 연결지어서 작가의 전달 의도를 작성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면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문제인데요. 2-1단원 한글의 창제 원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종어제서문 원문이 이렇게 보기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원문에 대한 내용 해석은 아니었고요. 밑줄 친 글자들의 종류, 또 제자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3번으로 정확하게 답을 골라내었으나 5번 선지 또한 매우 헷갈리게 출제가 되어서 일부 학생들은 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한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리는 그런 답안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선지의 내용이 출제자의 의도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조금 아이들이 헷갈리게 해석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명확한 답을 골라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그런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헷갈리는 선지가 뭐 이렇게 두 개가 있었을 때 3번이 가장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찾아내야 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논수령 1번 문제입니다. 이번 논수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수령 문제 안에서도 두 가지 문제로 나뉘어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논수령 1번 문제에서는 1-2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덧없음이라고 하는 밑줄 친 이 말의 발음이 될 때 적용되는 모든 표준 발음법을 보기에서 찾아서 써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는 표준 발음법을 5항부터 15항까지 다 제시를 해주고 있었고요. 아이들은 이 제시해준 내용들을 통해서 이 발음이 될 때 덧없음이라고 두 가지로 발음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이 이렇게 발음이 될 때 이 보기에서 어떤 표준 발음법들이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발음이 될 수 있는지 다 써야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 단원에 대해서 배울 때는요, 표준 발음법을 먼저 이제 규칙들을 배우고 나서 그 규칙들에 해당하는 단어의 발음을 예시로 살펴보는 그러한 순서로 학습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문제에서는 이와 반대로 발음을 먼저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규칙들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난이도 높은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5항, 14항, 15항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다른 규칙을 함께 작성한 친구들은 가채점 시에는 처음엔 틀린 문제로 채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8항 그리고 13항까지는 함께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고요. 3가지 이상 이렇게 다 작성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오답으로 감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논술형 2번 문제입니다. 논술형 2번 문제에서는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1과 2-2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출제가 되었는데, 저희는 2-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과 보기 2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보기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단원에 나와 있는 모진소리라고 하는 교과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학교에서 외부 작품이 출제된다는 공지가 있기는 했었지만 사전에 어떤 작품인지는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긴장이 조금 매우 컸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외부 작품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조금 무난하게 아이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 교과서 작품인 모진소리의 주제와 또 이 외부 작품인 참 좋은 말의 주제를 연결지어서 작가의 전달 의도를 작성을 하는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이 문제의 의도에 맞는 어떤 내용적인 면을 맞게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이 조건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조건 2번에서 지금 별표가 쳐져 있는 이 부분, 작품에 나오는 단어들만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친구들이 작품에 나오는 것 외의 단어들을 함께 사용을 해서 처음에는 조금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내용적인 면을 조금 그래도 맞게 썼다면 올바른 답으로 인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으로 인정이 된 것은 조금 다행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조건을 지키지 않고 답을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신뿐만이 아니라 정규 과정에서도 선언수령 문제에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은 주어진 조건을 지켜서 작성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는 앞으로도 답안에 대한 이런 분란을 예방하고 또 정확하게 채점을 하기 위해서라도 형식적인 측면의 조건을 계속해서 세분화해서 까다롭게 제시를 할 것인데요. 이번 시험에서도 그와 같이 이렇게 조건 3번도 한번 보면 문장의 형식을 아예 이렇게 딱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문장의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감점이 되는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요하게 짚어봐야 하는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답으로 인정이 된 부분이 있었지만 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도 그때는 조건을 더욱더 철저히 적용해서 또 답을 변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석천중 2학년 최다 오답으로 살펴본 핵심 평가 역량을 말씀드리도록 하면요. 첫 번째로는 문법 개념의 완벽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 개념을 적용하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조건에 맞는 글쓰기와 관련된 역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면까지도 세분화된 이런 조건들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반드시 키워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석천중 시험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